오늘은 김치하고 비프 저키, 비프 이렇게 바짝 말려서 먹는 거 있죠?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이제 아리조나, 뉴멕시코, 유타, 와이오밍 이런 데를 갔다 여행하면서 보니까 생전 듣도 못한 그 지명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뭘 찾아보니까 그게 인디안들이 사용하던 이름 또는 인디안 부족들이 있던 지역을 이제 그냥 쓰는 이름이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옛날 그 서부 영화를 갖다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히스토리 채널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거구나라고 이제 깨달은 것이 이제 김치 문화와 그다음에 비프 절키입니다. 비프 절키니까 말린 쇠고기예요. 근데 히스토리 채널, 역사 채널을 이렇게 쭉 이제 보는데, 미국에서 이제 동부 쪽에 있다가 이제 아팔라치아 산맥을 넘어서 이제 점점 이제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는 도중에 켄터키도 있고 미조리도 있고 이런 이제 스테이트가 나타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스테이트라는 개념도 없었고 개척 시대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평야가 나타나든지 자기네들이 살만한 좋은 지역에 나타나면은 그냥 거기서 이제 머물기도 하고 또 일부는 또 더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형태였죠. 근데 이제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살다가 이렇게 보니까 집단 농장 같은 개념도 생겼겠죠.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에는 뜰에 나가면은 먹을 것이 있지만은 겨울이 되면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을 미리 저장해 놔야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버팔로 서양 소를 갖다 잡았는데 잡으면 얼마 안 돼서 부패해서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사슴도 잡고 그렇지만은 잡았어도 부패해지니까 오랫동안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소금이 이제 부패하는 것을 이제 막는다는 것을 이제 알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미시시피가 이렇게 흐르고 막 그렇지만은 소금이 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물을 갖다 길르다가 옛날 일제시대 때 이제 하던 소금 방식으로 한국에서는 바닷물을 갖다 끓여서 이렇게 했지만은 얘네들은 강물을 갖다가 끓여가지고 남는 것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소금의 양이 지극히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강물을 갖다가 이게 끓이고 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계속 나니까 인디안들에게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포트, 요새를 갖다 만들어 갖고 자신들을 이제 보호할 수밖에 없는 저거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모은 소금을 가지고 사슴 잡은 거, 버팔로 잡은 거를 갖다가 거기다 소금을 뿌려갖고 그 다음에 절여가지고 보관해갖고 겨울에 음식을 사용했다 하는 것이 쭉 나와요. 그 영화 보면은 분 데니엘입니다. 데니엘.
분데니엘이라는 영어를 찾아보면 이런 것이 나와요. 그게 겨울에 이제 겨울에 이렇게 소금에 절인 고기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로 이제 뭐 음식에서 살아남았는데, 그 동양에서는,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김치란 방법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김치를 발효식품이라 해서 발효식품이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 비프 저키를 만드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방법이나 소금을 썼다는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배추를 절이기 위해서 소금을 쓴 것은 사실은 발효식품을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금을 써서 배추를 절여서 김장김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후에 보니까 발효 음식이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서양에서는 이렇게 고기를 이제 고기를 소금으로 절여서 음식으로 만들었다는, 그러면은 동양식, 특히 한국에서는 식물 배추를 절여서 소금을 써서 부패되는 것을 막았다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비프 저키 같은 데서는 그 소금이 들어가면은 이제 안에서 이제 삼투압으로 물이 다 빠지고, 그러면은 이게 드라이가 되니까, 건조가 되니까 이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사실은 적고, 김치를 만들 때 물이 많으니까, 물이 이게 없어지는 게, 물이 증발시키는 게 아니라, 그 소금은 많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이 소금이 고기에 소금을 넣으면 삼투압으로 다 이렇게 수분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수분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것이 이제 발효식품으로 돼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한 계절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제 음식이 됐었는데, 그러면은 식물에서는 발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건이 훨씬 높고, 그 다음에 고기에서는 이제 발효가 되긴 되지만은 그러한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으면은 발효되는 거는 식물이 발효를 많이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물은 발효를 이제 적게 시킨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면은 소금의 부패작용은 삼투압으로 해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에요. 발효됐다 뭐 이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문화는 서양 문화에서 발달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동양 사람들인 저희들은 이거를 강조해야 돼요. 물론 이제 서양에서도 이제 그 발효식품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피클이라든지 사워 크라우트 뭐 이런 것들은 발효식품이긴 하지만은 제 입맛에서는 너무 시더라고요. 해프 사워 것도 나오는데 그것도 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왜 이 서양 사람들은
동물을 이게 사용해서 소금에 절이는 방법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식물을 절여서 발효식품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놨느냐. 이유는 서양에서는 유목문화가 발달됐었고 동양에서는 농경문화가 발달됐었고, 그러면 왜 서양에서는 유목문화가 발달됐느냐? 그것은 서양 그쪽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 이런 이쪽에서는 비가 1년에 1000mg 이하예요. 동양에서는 1200mg 이상이고, 그러니까 1200ml 이상 되는 곳에서는 농경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밀농사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기후변화 때문에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먹는 거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이 다 기후 조건 때문에 생긴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조금 여기서 더 나가면은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금을 먹으면 안 된다. 그냥 조금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암을 조장해도 안 된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암이 왜 생기겠어요? 소금을 적게 먹기 때문에 암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 영상은 다음 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